미국과 중국의 대결에서 누가 이길 것이냐 하고 질문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단 한 번도 세계 제국을 만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세계 제국입니다. 세계 제국은 저 몽고 사람이 만들고 투르크 사람이 만들고 영국 사람이 만들지 게르만족이 만들지 중국 사람 한족은 기본적으로 농경민족이고 육상, 육지를 좋아하는 사람이지 외국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뭐 영토적 야심을 뭐 하겠다는 그런 생각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위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를 확산시켜 가지고 문화적으로 종속시키는 문화의 힘으로서 그것은 하죠.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보면은 서기 676년 신라하고 당나라가 싸워가지고 당나라가 신라한테 손을 들고 이 평양에 있던 안동도호를 지금의 만주지방으로 물린 다음에 즉 한반도를 한민족한테 넘겨준 다음에 중국의 한족 정부와 그 뒤에 이 한반도의 역대 왕조 사이에는 친선 관계가 1000년 이상 유지가 됐습니다. 한 번도 직접 쳐들어온 적이 없어요. 한족 정권은 한국을 쳐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모택동이가 그 전통을 깨죠. 그렇다고 본다면 한중 관계는 적대적으로 가서는 안 되고 과거에 적대적이었던 관계도 별로 없습니다. 공산화된 다음에 지금까지 1992년 수교할 때까지가 적대적 관계로 한 40년 계속되었습니다만 따라서 우리는 통일된 한국이 중국과는 적대적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 또 될 이유도 없다. 또 중국도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욕심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꾸 북한을 점령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중국이 그런 세계 제국의 꿈을 갖지도 않았고 달성할 수도 없었던 것은 중국은 기동력이 매우 약한 나라입니다. 세계 제국을 만들려면 기마군단이 있어야 되고 그게 나중에는 배가 있어야 됩니다. 배. 함대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지금은 굉장한 공군력을 갖고 있어요. 이런 기동력 부분에서 중국은 약하고 중국은 군사적 강국이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 중국은 군사 문화가 매우 약한 나라입니다. 말하자면 세계에서 이 장교 양성 기관을 갖지 못한 나라예요. 중국에서는 전쟁하면은 성비가 장수가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 끌어모아가지고 전쟁을 해요. 그러나 서양에서는 다 왕들이 다 장교들이고 장교 양성기관이 있고 사관학교 만들어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사문화의 전통이 약하다. 이래 되니까 세계 제국은 될 수가 없다. 다만 거대한 국토와 인구를 가지고 또 깊은 역사를 가지고 지금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고 했기 때문에 도저히 미국한테는 상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군사력에서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미국이 가지고 있는 10개가 넘는 항모 전단 같은 거 그걸 중국은 지금 단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걸 따라가려면 100년, 200년 걸릴 겁니다. 그래서 미중 대결에서 중국이 이길 것이다. 또 중국이 세계 제국을 지향한다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으로 지금 중국은 미국과 무역을 해가지고 연간 한 2천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흑자. 그 대신 중국은 그 굉장한 외환 보유고로 지금 3조 한 5천억 달러 넘었죠. 물론 미국의 채권을 사가지고 말하자면 미국에 대해서는 일종의 채무자 역할을, 채권자 역할을 하고 있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또 중국이 만든 소비재가 미국으로 들어가서 많이 팔리기 때문에 미국의 물가가 상승하지 않고 낮게 유지됩니다. 이것은 중국이 많은 이 물건을 값싸게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로 양쪽 나라가 이렇게 아주 공정한 관계로 물려있다. 이렇게 보인다면 한반도 문제를 가지고 미중이 무슨 전쟁을 한다든지 하는 사태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